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5월 1일 시작 그리고 2일날 오늘부터 하루 출발 힘차게 하시고요. 이번 달에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소식, 서울 머니쇼 NFT 출시 이야기입니다. 이 서울 머니쇼가 매년 진행이 되는 가장 큰 재테크 행사 중에 하나죠. 이번 달 5월 12일에서 14일까지 목, 금, 토로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NFT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기념을 해서 기념주와 3,000개와 NFT가 발행이 된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와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당 NFT는 머니쇼 현장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현재 나온 이야기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크레이튼 기반하고 블로코 XYZ 기반 두 개로 나눠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블로코 XYZ 같은 경우에는 저희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 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NFT 관련한 CCCV NFT 그쪽을 취급을 하고 있죠. 바로 이곳에서 만든 게 3,000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 서울 머니쇼 NFT는 이 전시장에서 스탬프 투어를 마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돌아다니시고 난 다음에 도장 받고요. 응모한 관람객 중에서 5명을 추첨한다라고 합니다. 한정판으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있는 클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받은 사람은요. 혜택이 있어야겠죠? 2023년에 진행되는 내년에 진행되는 머니쇼에 무료 입장을 할 수 있고 M+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우선적으로 초청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 모습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보시게 되면은 진짜 좋은 강의 많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무료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무료로 빨리 신청을 하세요. 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감된 강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앞부분에는 첫날에는 오전에 ETF하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고 우리 이제 IT에 대한 얘기들이니까요. 이 둘째 날부터 와보시게 되면은 둘째 날 5월 13일 둘째 날부터 보시게 되면은 블록체인 투자의 흐름을 바꾸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비트코인 살까 말까. 이것도 많이 보고 있죠. 쭉 내려가서 이제 GPG G2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제 두 번째나 F5 17시부터 18시까지 세션에 들어가요. 그래서 최현호 연구소장님하고 함께 NFT 투자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제 거창한 이름이 붙어지긴 했는데 그냥 투자에 대한 것들 요즘 NFT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 많이 투자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도 이거 온라인도 볼 수 있으니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은 소리나 NFT가 뜬다라 그래서 제일 요즘에 핫하죠. 메타콩즈와 디지털 자산의 미래라는 이야기로 이두희 멋쟁이사처럼 대표하고 이강미 메타콩즈 대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메타콩즈 이제 잘 나간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들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관심사에 있으니까 꼭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않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광고비 따로 받은 거 없고 저 좀 진행하는 건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무료니까 신청하셔야죠. 자, 두 번째 바로 가볼게요. 인천공항이 로블록스의 메타버스 인천공항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직접 접속해 보실 예정이라면 한글로 인천공항이라고 검색하시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다가 인천 에어포트 페스티벌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사진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925명 방문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촬영한 시점에는 925명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구성은 잘 해놨어요. 들어가 보니까 셀프 체크인도 있고 홍보 부스도 있고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들도 있고 홍보 부스에서 전시 자료를 읽으니까 코인을 주더라고요. 안내데스크 직원한테 가까이 가게 되니까 이게 FPS 게임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못 해봤거든요. 돌아다닐 때. 기본 아이템 어떻게 구매하나요? 골드 어떻게 보나요?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것들 이게 마스코트를 키우려는 것 같아요. 웹툰을 보게 되면 또 코인을 적립해 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걸로 이 안에 있는 아이템을 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셀프 백드랍 이용 순서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 여행 가게 되면은 인천공항에 가면 수화물 찾는 것들, 태그 부착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져 있는지도 이미지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로블록스 입점하는 국내 회사들하고 기관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아쉬운 거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쉬운 걸 좀 이야기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게 대상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저 같은 성인이 여러분들 같은 성인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그 이상에 있는 친구들. 그래봤자 중학생 친구들까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넘어서서 성인까지 끌어들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인들도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공통의 좀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FPS 자체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오프라인과의 연동이 좀 더 고민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블록스가 좋은 점이라면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내가 로블록스에 찾았던 거를 인천공항에서 찾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로블록스 게임 내에서 찾았던 거를 어린이날 기념으로 뭐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더라도요. 인천공항에 놀러 오게 되면은 똑같은 곳에 보물찾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셨을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진행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앞으로 메타버스 연결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비단 로블록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블록스는 테스트하기 너무 좋아요. 이것저것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게임 관련된 요소를 집어넣기 너무 좋은데 기왕이면 그렇다면 내부에서도 이제부터라도 먼저 게임 기획자들 시나리오 짜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영리하십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 게임 요소 집어넣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 집어넣고 이런 데 고수분들이시니까 아예 내부에서도 기획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뽑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었죠. 올해 초에도 비슷한 얘기 들었었어요. 작년까지는 제페토에다가 만드는 기업들의 사례가 많아질 거다.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부터는 로블록스에다가 만드는 우리나라 사례가 많아질 거란 얘기 들었는데 이런 사례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재밌는 것들 대작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 한두 번 가입해서 쓰고 난 다음에 안 들어와요. 비어있는 공간이 되면 안 될 테죠. 저는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이키가 첫 공식 NFT 운동화를 공개했습니다. 나이키가 작년 말에 아트팩트, RTFKT, 좀 어렵죠? 이 회사를 인수했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었냐면은 저희 방송에서 작년에 한번 얘기 드렸었죠. 가상현실, 그러니까 증강현실 기반의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인데 나이키였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나이키도 대단한 게 소송 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해버렸었던 거였었죠. 드디어 첫 작품이 나온 거고요. 네, 아트팩트 나이키 덩크 제네시스 크립토 킥스라고 나왔습니다. 다소 이름이 깁니다. 이 나이키 덩크 로우가 좀 의미가 있는 게 1980년대 이게 농구화다 라는 걸 거의 보여줬던 최초의 농구화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NFT로도 이걸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 시장도 먹을 거야 라는 진출 선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픈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초반보다는 뭐 바닷가랑 비교를 좀 해봐야 할 텐데 바닷가 살짝 내려간 걸로 보여요. 현재는 이제 이 이더리움 정도가 바닷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혹은 뭐 이더리움당 400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800만 원 정도 그 정도겠죠. 비싸요. 500만 이상이니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나이키 덩크 제네시스 크립토킥 이 사이트 들어왔는데 조심하시는 거 아시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워낙에 좀 스캠이 많습니다. 들어오면은 짧은 10초짜리 영상인데 계속 반복되게 되어져 있고요. 나이키 형상되어 있는 로고가 반짝반짝 예쁘게 되어져 있죠. 쭉 내려가면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공식 사이트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쭉 내려가면은 가보죠. 민팅돼서 넘어갔다.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현재는 입찰만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 판매까지 들어가 있진 않고 제일 싸게 입찰가가 들어온 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건 뭐 걸리면 좋겠다라고 들어온 거라서 현재 가격이 아닌 겁니다. 이 비드라고 하는 거는요. 0.14달러에 누군가가 비딩을 걸어놨어요. 눌러봐라 그럼 내가 살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이키의 이 작품을 나이키 함께 만든 이 NFT 작품 같은 경우에 제휴가 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서 이 아이템을 쓸 수 있게 된다. 여기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계속 지켜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머니쇼 NFT 출시에 대한 이야기, 인천공항 로블록스에 구축되었던 이야기, 나이키 NFT 운동화가 현재 이 이더리움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이키가 했으니까 아디다스도 더 많은 거 보여주고 반스도 더 많은 거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서 패션 업계와 이 슈즈 관련된 업계들 NFT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상반기 내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내 회사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시다라면 혹은 소개를 원하는 회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제가 별도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